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을 마감했죠. 다우는 0.5%, 나스닥은 0.3%, S&P 500은 0.5% 하락합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가 상승했고요. 장중에 2.6%까지 오르는 그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은 이란과의 종전이, 그러니까 휴전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후속 협상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다는 것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죠. 이란의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약 90불, 서부 텍사스 중진율 84불까지 올랐고요.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형성이 되면서 30년물 국채가 5.3%까지 오릅니다. 이 30년물 국채가 5.3% 오른 것은 거의 뭐 19년 만에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 합의가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양해각서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노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란도 외교가 실패할 경우 공격태세로 전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장을 약간 부담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고요. 이 30년물 국채가 오르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대규모 국채 입찰 때마다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안전자산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AI 투자 경쟁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도 국채 발행해서 미 정부도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AI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장기채를 발행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투자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오히려 높은 가격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리포트도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국채 올라가는 거에 또다시 다른 이슈가 하나 더 붙어버린 상황이 돼서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다우는 0.5%, 나스닥 0.3%, 필라델피아 반도체 0.5%입니다. 사실 근데 이 정도 뉴스면 예전 같으면은 다우 한 1, 2% 빠지고 나스닥도 1, 2%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빠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시장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관심 받게 돼버린 상황이 되겠죠.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져도 아마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항상 처음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일정 시간이 되면 더 큰 확전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그 이슈가 별로 없어요.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장이 이슈가 안 돼요. 물론 미국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에 비해서는 시장에 더 영향력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나마 아주 초강세를 보였는데 이 이유는 엔트로픽이 연간 매출이 650억 달러 정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IPO 아직 안 했죠. 근데 이 엔트로픽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클로드라는 걸 만들어 난 다음부터 막 뛰기 시작합니다. 예, 그 기대감. 또 엔비디아가 오픈 AI가 임차할 예정인 그 오하이오 대규모 데이터 센터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1,05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애플이 그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아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 반도체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거 미 정부가 막고 있죠. 이런 호재,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시장 전체적인 하락 가운데 반도체만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뭐 샌디스크가 9%, 마이크론이 뭐 5% 정도 오르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시장의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약간 횡보하다가 약간 눌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어, 나스닥은 옆으로 기는고 있는 겁니다. 장중에는 0.2% 올랐고요. 큰 의미 없는 상황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0일선 터치하고 밀렸다가 옆으로 기어서 다시 60일선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 됐죠. 완전 돌파는 못했지만 돌파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이란과의 리스크로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내려갈 거란 쪽에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맞고 밀리다가 다시 또 60일선 위로 올라왔죠. 약간 넓게 보면 뭐 여전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국제유가 저는 요 박스권 하단 두 개, 요 두 개를 꼭 갈 거라고 보거든요. 트럼프도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녹록치 않은 거죠. 이란이 자꾸 뭐만 해 보려고 하면 공격하고 해 볼 만하면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아마 이란 정부가 이란 군부를 장악을 못한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군부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키우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한번 해 봤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국내장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었죠. 오늘도 시간에 지금 삼전 하이닉스 좀 올라서 시작하는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 이슈가 생겼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주주환원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아마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주환원이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뭐 8월 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말 안에 나올 거다. 근데 금액도 대충 찍어서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200조, 하이닉스 100조 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3년 정도 해 가지고 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600조 정도까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하면은 매출만 있으면은 영업이익 있으면 그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3 년이 문제가 아니라 5 년, 6 년도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삼전이 이걸 할 거냐.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거를 간보기로 던졌을 확률이 높죠. 뭐 기자가 뭘 한다고 예측해 갖고 숫자를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간보기 숫자가 나온 거라고 보죠. 근데 시장은 이거에 환호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별 배당이 진행이 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조를 한다 그러면 대충 따져봤더니 주당 3만 원대더라고요. 하이닉스는 14,000원대 되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0주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300만 원이죠. 그렇죠?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주면 1,0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지금 300주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 들어가고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한 8천만 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엄청난 그 주주 환원이 되는 거죠. 그냥 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죠. 시장도 조장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조장하고 있어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초과 현금에 대해서는 100% 뭐랍니까? 주주 환원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돈 더 많이 버는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뭐 370원대 배당 준 거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특별 배당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그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테마섹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 시점인데, 집행 시점인데 그 결정했다는 뉴스에 외국인들이 막 시장을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애플이 창신 메모리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도입을 위해서 작업을 했지만 미 정부에서 막는 상황.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상황이 된 거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대적 평가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가가 안 가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단순하게 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시총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600조 됩니다. 1,600조. 하이닉스가요 1,200조입니다. 그럼 이것만 봐도 절대적 저평가 아닙니까? 점유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습니까? 영업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기업이고 하나 한국에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같은 업체죠. 같은 업종입니다. 업종에서 이 정도 금액의 차이 나면 따라가게 돼 있거나 넘어가게 돼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시장에 올라오는 거다.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급적으로 아까 테마색 얘기하면서 외국인의 매수 얘기를 했는데요. 한 지난주 내내 샀습니다. 월요일 빼놓고. 요번 주도 매수를 하는지 봐야 되는데,
테마색이 들어오게 되면 테마색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비슷비슷한 한 어떤 펀드라든가 뭐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런 자금이 지금 미리 들어오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개미들이 떠났다가 고객 예탁금이 다시 100조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100조가 깨졌었죠. 예, 그런 모습은 수급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